인생에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사람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며 외부의 환경이나 우연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자산이 우리의 운명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5가지 인생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인간의 자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성공, 돈, 명예를 떠올린다. 요즘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와 외부의 성취가 삶의 목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산일까?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일까?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일상 속에서 인간의 자산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성공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자산은 단순히 외부에서 얻는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의 내면, 관계, 그리고 삶의 방식에 걸쳐 넓게 퍼져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에 태어나더라도 사람들의 인생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때로는 운명이라고 불리는 어떤 힘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운명이란 단지 우연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가는 인생 자산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인생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쌓아가는 자산으로 결정된다. 인간의 자산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고, 지혜를 어떻게 얻고, 건강을 어떻게 지키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5가지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5가지 인생 자산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파헤쳐 보자. 첫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인생 자산의 기초가 되며, 시간의 사용 방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의 가치를 간과하고 일상적인 일들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야말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 경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20시간이라는 동일한 자산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성공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무언가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가져오듯 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하루에 1시간씩 독서를 하면 1년 후에는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고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면 건강이 개선될 것입니다.
시간이야말로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자산입니다. 시간의 가치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유명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살펴볼 수 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에 져서 인생이 짧다는 착각에 대하여 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게 느껴질 뿐이다. 세네카의 이 말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길이와 질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쫓기듯 살아간다. 직장,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책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하게 된다.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곧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성찰과도 연결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이다. 시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간다. 시간을 계획 없이 보내지 말고 목표와 가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사용하라.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라.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매 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라. 작은 시간도 소중하게 여겨라. 10분이나 30분이라도 유익하게 쓰면 그 시간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 독서, 운동, 학습 같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만큼 인생도 더 나아진다. 두 번째 자산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종종 잃기 전까지 그 중요성을 깨닫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성취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은 모든 자산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한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감정의 안정과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그저 환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인생 전체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모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건강이 자산이라는 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곤 한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자산을 잃은 것처럼 느끼며 하루하루가 힘겹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건강을 잃지 말라.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재산이 있어도 무의미하다. 건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다. 이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걷기, 달리기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라.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준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더 강해진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라. 음식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연료이므로 잘못된 식습관은 곧 건강을 해친다. 정신 건강도 소홀히 하지 말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활동을 하라. 명상, 자연 산책,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라.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자산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자산입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데 있어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지원과 위로를 제공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힘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유독한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고 서로를 위한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 가족, 멘토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라.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어려운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먼저 가족을 소중히 하라.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며 가장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라. 친구를 신뢰하라.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와의 우정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라. 동료와 협력하라. 직장 생활에서 동료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라. 협력은 경쟁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멀리하라.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관계는 끊어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라. 네 번째 자산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성공을 이끄는 자산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책에서 얻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실천적 지혜도 포함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식은 곧 우리의 선택을 넓혀줍니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혜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차분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통해 깊이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길잡이가 되어주며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식을 쌓아라.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매일 독서하라. 책은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면 그 지식이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라.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세미나, 워크숍,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넓혀라. 지식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침반과 같다. 많이 배울수록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5번째 자산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삶을 이끄는 가장 깊은 자산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자산이지만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도전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명상, 자기 성찰, 감정 관리 등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참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 오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평온은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균형 있게 이끄는 힘입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외부의 성공이 아무리 커도 내면의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힘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물질적인 성공과 외부의 인정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현재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정기적으로 마음을 돌보라. 명상, 호흡 운동, 그리고 자연과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으라. 내면의 평화는 우리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자산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침착함을 유지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한 기회가 아닙니다. 시간, 건강, 인간관계, 지식과 지혜,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라는 5가지 자산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자산들을 어떻게 쌓아가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자산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지식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온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자산들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가지 자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산을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욕망의 연속으로 보았으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자산보다 내적인 평화와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 자산이 일시적인 만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재물이나 명예를 얻더라도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자산은 인간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고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나 성공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외적 자산에 집착하는 것이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혜와 자기 성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욕망을 줄이며 삶의 본질을 깨닫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성찰과 철학적 사고를 통해 인간은 욕망과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통해 인간이 삶의 본질과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욕과 고독,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을 인간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음악을 예로 들며 예술이 인간을 일상적인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인간이 고통을 잊고 일시적인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활동은 물질적 자산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내적인 평화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산을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적 평화, 지혜, 그리고 예술적 정신적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단순해지기보다는 더 깊어진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거대한 프로젝트처럼 느껴졌다.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는다. 인생이 꼭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인생을 더 잘 풀어가는 비결은 단순함과 진실함에 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꼽자면 마음의 여유, 건강,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조바심에 휘둘리기 쉽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더 이상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여유는 삶의 균형에서 나온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때는 크게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작게 보일 때가 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나 미련,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것들에 여유를 갖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잘 풀어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다.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고,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씩은 몸을 위해 나 자신을 쉬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즐기기 위함이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마음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며 가끔은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도 인생을 잘 풀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모두 챙기는 일은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간다. 나이가 들어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여러 사람들과 폭넓게 어울리지만 나이가 들면 깊고 진실한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 가족과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단히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인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렇기에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인생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세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은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넓은 시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재미를 발견하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감사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과거를 돌아보며 얻은 것들, 함께했던 사람들,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지금의 나를 만든 모든 것들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모든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결국 나이 들어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을 유지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점점 더 커지며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하고 덜 욕심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단순해질수록 우리는 인생을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자.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순간순간들이 결국 가장 멋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 즉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도전이 닥쳐도 좌절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우고 개선할 점을 찾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성장할 기회로 여깁니다. 그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낙관적이며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태도는 더 큰 성공과 만족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달성 가능한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해 나가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취감을 쌓아갑니다. 세 번째, 적응력과 유연성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들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그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며 유연한 태도로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꾸준한 자기관리와 학습을 합니다. 자기관리와 학습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꾸준히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스킬을 익히며 자신을 항상 성장시켜 나갑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이 같은 관리 덕분에 더 오랫동안 활기차고 인생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큰 기쁨을 가져다 주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지원 체계가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기보다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있기에 삶이 더욱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도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며 삶의 여정을 즐깁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해방시키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성취에도 만족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실행력과 꾸준함이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목표를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 서서히 완성해 나갑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행동의 반복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내며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8번째, 낙관적이고 유머가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줄 압니다.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난관과 시련을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가끔은 웃어넘기기도 하며 그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그들에게 더 큰 용기와 에너지를 주며 그 덕분에 인생의 길을 더 가볍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며 꾸준한 태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삶을 즐길 줄 압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며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 누구나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과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삶에서 겪은 경험이 늘어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성공, 외적 성취, 명성 등이 행복의 주요 요소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가족, 인간관계, 내적 평온과 같은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작은 것에서 오는 만족과 의미를 더 잘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여행이나 모험이 큰 행복을 주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직업이나 학업에서의 성취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조부모가 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일상에서의 행복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 안정보다도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등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일상과 감정적 안정감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과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를 더 자주 겪게 되어 신체적 안녕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중년 이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행복의 큰 원천이 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활동, 예를 들어 운동, 식습관 관리, 적절한 휴식 등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상태에 맞춰 행복을 찾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연결이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 질적인 관계가 중요해지며 몇몇 진정한 친구나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 든 사람에게 행복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성취한 일과 남긴 유산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을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되면서 종교, 철학 또는 자기 탐구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과 반성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행복의 기준은 개인의 가치관, 경험,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의 외적인 성취와 자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나이 들수록 안정감, 내적 평화, 건강,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고 삶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생의 자산을 지키세요. 자산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며 지식을 쌓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인간의 자산은 물질적 부나 외부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이 자산들을 잘 관리하면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활용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라. 자산을 어떻게 쌓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경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습니다. 운명은 단지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한 기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인생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